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강의를 맡은 주은숙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입학 전까지만 해도 밥만 잘 먹어도 기특하고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게 되면 어머님들의 고민이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강의는 어머니들께서 갖고 계신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최적화된 균형 잡힌 답을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라는 사람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영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커리어를 쌓았고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입니다. 제 인생의 반을 영어와 함께 보냈는데요. 사실 제 인생의 반을 영어와 함께 보냈다고 하니까 뭔가 제가 '운명처럼 영어라는 직업을 만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우연처럼 영어 티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대 중반에 저는 웹 디자이너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사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IT 업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빡셌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다니던 학원에서 우연히 이제 직업 제안을 받게 돼요. 그 학원 부원장님께서 이제 두 가지 멘트로 저를 설득하셨는데 첫 번째는 "수강료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빨리 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에 제가 굉장히 설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백수였기 때문에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그렇게 우연히 영어 티칭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 일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아이들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정말 우연히 시작했던 영어 티칭을 제가 20 년이나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의 발견으로 우연처럼 그 일과 만났는데 그 일이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머니들께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그런 터닝 포인트로 삼으실 수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렇게 어학원의 티칭을 시작했고요. 이제 영어 교재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윤선생 영어 교실이라고 하는 방문학습지로 이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수 교사로 선발돼서 해외 연수를 가기도 했고요. 또 동료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제 통통한 제가 보이네요. 본사 사보에도 이렇게 소개가 돼서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고요. 근데 항상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항상 본인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고 '쪼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영어 교육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교재 개발학 전공을 석사를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또 인제 진로를 고민하는데 '티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당시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쪼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윤 선생 영어 교실의 본사 교육팀에 입사를 해서 이제 교사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아주 우연히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원장으로 발령이 나요. 그런데 두 가지 비교군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언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르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내가 행복한지 비교군이 생기니까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저의 학원을 시작했고 그렇게 10년 학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저희 어머니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아동 영어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또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이들, 어머니들 그리고 이제 동료 선생님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과 저의 인생의 반 정도를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에 제가 학원을 이전했어요. 이미 저는 앞에 7 년의 경험이 있었고 이미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의 그런 자신과 경험과 뭐 실력과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적인 변수로 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해 보게 돼요. 그리고 쪼끔 저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영국만 아는 사람은 영국을 모른다."라고 이 정글북의 저자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학원밖에 모르는 학원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기로 저도 다양한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일즈, 마케팅, 경제, 인문학 이런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라는 사람은 영어 하나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영어 하나만 잘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고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어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고민을 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경제 인문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제 이런 책을 읽고 함께 경제 수업을 하는데 또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요. 아이들의 생각만을 바꾸려고 노력해서는 아이들 생각이 안 바뀌어요. 어떤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생각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될래요. 이 틀에 박힌 생각을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독서 수업을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들과 함께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 세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 시작했던 독서 토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MF 케어라는 마케팅 독서 토론입니다. 자, 왼쪽에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인제 수업했던 경제 인문학 독서 토론 수업했던 사진이고요. 여기까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들여서 저라는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 드렸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학원만 아는 원장은 학원에 대해서 몰라요. 입시만 아는 원장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진짜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또 학원 밖의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균형 잡힌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시는 공부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뭔가요? 아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부의 목적은 뭔가 시험이나 아니면 성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무언가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왜 하니?"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뭘까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 우리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은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라고 답변하는 아이들은요. 왜 중학교 때 가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와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하길 원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인제 자신의 의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말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답변인데 두 번째 답은 조금 슬픕니다. 어떤 얘기냐면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하는 답변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답변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이 답변했다고 하면 사실 현실적이죠. 근데 이 답변을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아이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려고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굉장히 신기한 나라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성인이 돼서 직업을 얻죠. 그러면 과연 성인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무언가를 했으니까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공부의 목적.
공부라고 하는 건요. 공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걸 공부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삶에서 필요한 기술을 위해서 하는 것도 공부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소통 능력 필요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는 돈 버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이런 기술은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학교 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부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직업 얻으려고 공부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굉장히 높아요. 그쵸? 행복 지수는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살률 세계 1위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지금 이번에 2024년에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의 행복 지수인데요. 핀란드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대한민국 여기 점수가 10점 만점에 6.058이에요. 52위고요. 자, 52위면 굉장히 낮은 순위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 한 5위 정도가 올라간 거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점대였어요. 근데 사실 조금 소폭 향상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인이 되어서 성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우리는 음,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행복을 미뤄둬요. 중학생 때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지금 행복하면 안 되고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게 언제까지 되나 보면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을 미루고 행복한 어떤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미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어떤 믿음이냐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현실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조금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 8월 말에 학원을 정리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실 교육의 문제점을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배워요.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읽고 쓰고 계산하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아마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성향이 정말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뭔가 시각적으로 막 표현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가 떠들면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는 누구나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위주의 공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학습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뭔가를 이해하고 암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만을 평가받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계속해서 실패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똑같아요. 이 교육 시스템 자체는 19세기에 노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
새로운 시민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좀 결속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화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공교육 시스템이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대부분의 그런 노동은 지금은 사실 다 자동화가 되어서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예전과 다른 아이들에게 예전과 다른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교육 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묵묵하게 선생님이 지시하는 거를 해야 되고요. 과제 일정을 준수해야 되고 뭔가 이제 틀리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문제 공부하는 목적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정답을 찾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받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 없고 특히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때 얻어지기 때문에 실수의 과정은 필수적인데 그것 자체가 아이들이 '실수는 나쁜 거야. 실수는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학교에서의 이 문화가 사실은 직장 생활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고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창의적인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인데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창의력을 오히려 막는 교육이라는 거. 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주어진 것을 암기하고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지와는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오로지 이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이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지 능력은 암기력, 이해력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인데 비인지 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소통 능력, 뭔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 해결할 때 끈기 있게 하나를 지속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을 사실은 배울 기회나 이유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나와서 잘 사는 삶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 돈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설득하든지 뭔가 이 사람의 내가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내가 문제를 발견하든지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절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떤 거를 얻으셨으면 좋겠냐.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이런 게 행복한 거야."라고 알려주는 행복은 다 똑같은 행복을 우리한테 "이런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삶의 목적, 똑같은 삶의 방향성, 똑같은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 자신과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면 마음 한구석에 뭔가 공허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항상 나를 힘들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어떤 걸 얻어 가셔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서 내가 여기에 속하면 이게 나에게 행복감을 주겠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그 무언가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한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이야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사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입한 가짜 행복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달리면서 똑같은 행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먼저 자신이 진짜 행복한 삶을 찾고 발견해야 우리 아이에게도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정말 자기 주도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공부의 목적, 두 번째는 올바른 미래 시대 인재상,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역할,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강 공부의 목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